남북 교류의 가장 효과적인 대화 수단으로는 스포츠 교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남북이 스포츠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 즉 지자체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남북 정부 간 대화 추진이 어려운 구조적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스포츠 교류는 이를 반박하는 듯 일반적으로 성황리적인 개최를 이뤄왔고 남북 관계를 잇는 백조의 다리 역할을 했을 정도로 좋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2주차 강의에서는 남북 교류 및 스포츠 외교를 도모하는 민간단체의 역할과 더불어 다양한 선행 사례를 살펴보고 이 중 가장 대표적 사례인 남북 축구 교류 역사도 알아보면서 향후 있을 성공적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민간단체의 계획과 추진 이유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입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제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으로서 지난 20여 년간 북한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스포츠 교류가 남북 정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화 수단이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연으로는 스포츠 외교, 남북 교류,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피파 가입국 수로 분류하면 211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피파 가입국 211가 중에 최상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제하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핵화와 대북 제재라는 국제적 정치적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핵화와 대북 제재가 있는 한 남북한은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핵화 대북 제재라는 정치적 환경이 둘러싸인 상황에서 남북 간의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스포츠 교류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교류는 민간단체와 지자체가 정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화 수단이며 대북 제재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하나의 민족, 두 개의 체제 속에서 동질감을 회복하고 스포츠 산업 발전과 함께 남북 관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 교류는 올림픽 정신이고 유엔 정신입니다. 그럼 최근에 민간단체와 지자체가 스포츠 교류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7월에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 이후에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합니다. 남북 정부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체육교류협회는 경기도와 10번째 정기교류인 10차전을 2008년 10월에 평양에서 정상적으로 남북교류를 개최를 합니다. 2009년 5월에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시작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압박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남북 지역의 모든 스포츠 교류를 불허합니다. 그러나 남북체육교류협회와 경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중국으로 돌려서 중국에서 남북 스포츠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2010년 3월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군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5.24 조치를 발의하고 남북 교류를 전면적으로 중단합니다. 그러나 남북체육교류협회와 인천시는 협력 사업을 통해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지원 사업으로 인천평화과 국제유소년 축구대를 만듭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 13차전에서 16차전을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에 힘입어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과 고위급이 참가하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인천 평화과 국제유소년 축구대가 하게 됩니다. 또한 5.24 조치에 의해서 평양에서 남북 경제교류 사업이 중단되자 남북체육교류협회 추진했던 평양공단은 축구화 공장을 중국 단독으로 옮겨서 남한 기업이 투자를 하고 북한 근로자가 생산하고 중국 기업이 경영을 하는 다자 경제협력 체제 속에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1월에 북한은
수소폭탄 4차 핵실험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단마저 중단시킵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 지역에서 남북 교류 자체도 불허합니다. 그러나 남북체육교류협회는 포기하지 않고 강원도와 공동으로 노력해서 2017년 12월에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를 바로 중국 kunming에서 다시 재개를 합니다. 이 중국 kunming에서 성공 개최를 통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응원단, 고위급 참여를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남북 정부 간의 갈등을 바로 민간단체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가 협력 사업을 통해서 스포츠 교류를 이어나갔고 그 스포츠 교류는 정부 간의 대화로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연결은 바로 남북체육교류협회란 민간단체와 인천광역시와 강원도가 바로 협력 사업을 통해서 북한의 참여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졌습니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4.27 판문점 선언을 연결시키고 6.12 북미회담을 연결시켰습니다. 또 그해 9.19 공동성명으로 남북관계는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연단과 스포츠 교류도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2018년 4월에 서울의 공연단, 봄이 온다는 공연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같은 해 7월에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농구단, 단장이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통일농구단이 평양에서 성공적으로 남북 농구 교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10월에 오기로 했던 평양의 공연단과 평양의 농구단은 서울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9월에 9.19 공동성명 이후에 북한을 압박하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민국이 사인을 하자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남북 정부 간의 갈등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북과 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교류와 그 문화 교류는 정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바로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해 2018년도 8월에 남북체육교류협회와 강원도가 추진하는 아리스포츠컵 남북유소년 축구대회는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 200여 명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개성을 통해서 육로로 평양을 올라갑니다. 사상 최초로 육로 교류 시대를 열은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에 북한 선수단 100여 명이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개성을 지나 춘천을 방문합니다. 육로 상호 방문 시대를 연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해에 2018년도에 정부가 추진했던 평양 공연단과 서울 공연단과 남한 농구단은 평양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지만 남북 갈등이 다시 시작되자 북한의 공연단과 농구단은 오지 않았지만 바로 남북체육교류협회와 강원도가 추진했던 그러한 이 아리스포츠컵 대회는 바로 남북 육로 상호 교류 시대를 열은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바로 중단되지만 민간단체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포츠 교류는 정부 간의 갈등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됐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남북 정부 간에 이명박 정부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 사망 사건 그리고 천안함 사건, 북한에 계속되는 핵실험, 남북 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들쑥날쭉하게 남북관계가 유지됐지만 민간단체인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추진했던 그러한 스포츠 교류는 바로 남북 정부 간의 갈등, 군사적 충돌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이렇게 지자체와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 스포츠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2024년도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바로 강원도가 유치를 했습니다. 2024의 청소년 동계올림픽입니다.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바로 14세에서 18세 아이들이 하는, 청소년들이 하는 그 올림픽입니다. 아시아에 최초로 유치를 했습니다. 바로 남강원도와 북강원도,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의 강원도는 유일한 분단도입니다. 남강원도, 북강원도. 이 남강원도와 북강원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바로 2024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를 평창에 유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탁구는 남북 단일팀이란 그러한 영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감동을 선사한 그러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2024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평창에서 개최를 할 때 바로 남북 단일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9년 청소년 아시안 게임을 경기도 포천과 북강원도 원산에서 공동 개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바로 2024 청소년 아시안 게임이 경기도 포천과 북강원도 원산에서 공동으로 개최가 된다면 바로
서울, 포천, 금강산, 원산 고속도로 정부 사업이 연결이 됩니다. 포천에서 금강산까지는 7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2,500만 명의 주민들이 1시간 내로 버스를 타고 금강산을 관광하고 3시간 내로 원산을 관광할 수 있는 통로 연결이 바로 공동개체입니다. 이렇게 남북한의 길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교류입니다. 비핵화와 그리고 대북제재, 이런 정치적 환경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협력 사업을 통해서 남북 유소년 스포츠 교류 또는 국제 스포츠 교류를 남북 공동개최 또는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통로를 열어야 되느냐? 우리 여러분들도 기억하겠지만 2002년 6월 달에 한일 월드컵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바로 서해선 NLL, 서해선에서 남북 해군이 교전을 합니다. 수십 명의 우리 남북한 군인이 사망을 합니다. 엄청난 큰 전쟁이었죠. 그러나 동해선에서는 평화롭게 우리 남한의 관광객이 버스를 타고 금강산 관광을 합니다. 동해선의 평화로운 관광이 서해교전을 멈추게 합니다. 만약에 그때 이런 동해선의 평화 관광 교류 같은 그러한 정기적인 통로가 없이 남북한의 갈등이 고조돼서 직통선마저도 단절됐다면 서해교전은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기간 동안에 북한과 군사적으로 충돌도 하고 남북 정치적 갈등이 수없이 우리 앞에 다가왔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충돌이 또다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바로 스포츠 교류입니다. 정부는 비핵화나 대북제재 문제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북한과 대화 추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워싱턴과 베이징, 국제적 환경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정부를 대신해서 민간단체와 지자체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사례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사례를 통해서 봤듯이 남북 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군사적 충돌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민간단체와 지자체가 협력 사업을 통해서 스포츠 교류는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평화 협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우리 남북 관계가 또 개선이 될지, 또한 정치적 갈등이 더 크게 악화될지, 이것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 북중 관계, 이러한 국제 정치적 환경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통로인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바로 스포츠 교류를 유지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스포츠 교류는 민간단체와 지자체 역할로서 남북 정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화 수단이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